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위치한 포레온 365 의원 대표원장 김지호입니다. 오늘 같은 대체 공휴일에 이렇게 유익한 채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어 일단은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방송을 제가 몇 달 전에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위고비랑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의 작용 기전, 과학적 원리, 그리고 부작용, 그리고 효능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쪼끔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인제 도입이 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물론 위고비가 먼저 도입이 됐고 그 이후로 인제 마운자로가 도입이 됐는데 대략 1년 후가 지났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면에 어떤 문제점들이 쪼끔 있고 시사적인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그게 어떤 기사였냐면 위고비랑 마운자로 열풍에 미국 항공사들이 연료비가 8,500 원이 억 원이 아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위고비랑 마운자로로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국내 마운자로 처방 건수는 2025년 8월 도입 시점에 18,500건 정도가 됐었는데 11 월에는 97,344 건으로 9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돌풍 속에서도 이 부작용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에서는 위고비랑 마운자로 치료제를 맞고 나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최저가 경쟁이 붙기도 합니다. 나만의 닥터라는 어플을 통해서 보면은 인제 최저가 병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방 전 최저가 그리고 인제 약가 최저가인 약국들도 인제 경쟁이 붙게 되면서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열풍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열풍 속에서 또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2025년 11 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이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인도나 일본 또 이런 곳에서 암암리에 아직까지도 직구가 좀 이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운자로의 수량이 인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위고비 마운자로를 오픈 런을 해 가지고 이제 종로에 있는 약국이나 의원들에서 막 아침에 줄을 서 있는 광경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인제 불법으로 또 이런 마운자로에 대해서 거래가 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오늘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고비랑 마운자로의 기전에 대해서 시작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겠죠. 인제 비만 정복 선언이 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인제 "비만을 정복시켰다."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실제로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비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위고비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그리고 마운자로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GIP 리셉터 아고니스트, 이렇게 듀얼 아고니스트입니다. 일단 뇌 시상하부에 작용을 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 배출을 느리게 하게 하면서 위의 포만감을 오래 지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췌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위고비가 요런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작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운자로는 여기에 플러스 GIP1 리셉터 아고니스트 듀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체중을 20% 이상 감량을 했던 게 더 커졌습니다. 자, 이거는 인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제 만들어 본 도식화된 모양입니다. GIP1 리셉터 작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제 지방 세포에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질 분해를 간접적으로 좀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사 지방 분해를 좀 촉진을 하게 돼서 흔히 인제 마운자로는 위고비와 덧붙여서 "체지방 분해 효과가 쪼끔 뛰어나다."라고 보시면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운자로도 마찬가지로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식욕 억제를 촉진을 하고요. 위에 작용을 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며 췌장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후 혈당을 개선합니다. 기본적으로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당뇨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혈당을 굉장히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체중 감량 효과가 덧붙여져 있다 보니 비만 치료제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약들을 일 주일에 한 번 주사를 하게 되고요. 맞는 방식은 인제 위고비는 한 펜을 가지고 4 번을 나눠서 맞게 되고,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4 펜이 들어 있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 일회용 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제 시사적인 관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기적의 약이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요즘 처방전 쇼핑이 좀 확산이 되게 되면서 최저가 약값을 찾아서 병원으로 옮겨 다니는 현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는 비만 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저희 병원에도 하루에 수백 통씩, 수백 통은 아니고요. 100 통은 넘게 인제 전화가 오게 됩니다. "마운자로 가격이 얼마인가요? 위고비 가격은 얼마인가요? 처방전 비용은 얼마인가요?" 라는 전화를 하루에 100 통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격 이 비교가 인제 환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만연해지다 보니까 인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인제 민감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환자분들은 제일 싼 처방전을 제일 싸게 처방하는 병원에 가시고 제일 싸게 마운자로와 위고비를 공급해 주는 약국에 가서 이거를 구매를 하시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점차 이렇게 과열되는 현실 속에서 위고비랑 마운자로에 대해서 인제 본질적으로 이거는 다 비만의 상담의 비만 치료제인데요. 이런 비만 상담의 실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박리담회형 처방이 인제 환자의 상태를 깊이 파악할 시간을 좀 빼앗고 있고, 결국 이렇게 짧아진 상담 시간이 부작용에 대한 대응력을 낮추고, 또 이 몇 가지 금기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금기가 되시는 분들을 좀 배제하는 이런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만 치료제는 왜 이렇게 한국에서 비싼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 주세요. 그 이유는 노보도 디스크, 위고비를 위고비 제약회사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 마운자로를 제약회사죠.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해서 2031 년, 2036 년까지, 각 위고비는 2031 년, 마운자로는 2036 년까지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어서 다른 제약회사들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처방을 받아서 인제 약을 쓰려고 하면은 노보도 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후에 제너릭과 바이오시밀러가 가능하고, 이후에 인제 제너릭과 바이오시밀러가 생산이 되고 나서 인제
우리 환자들에게 인제 적용이 되기까지는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35 년, 6년 이후에 대해서 인제 10년 이상까지는 이렇게 높은 약가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에서 왜 이렇게 비싼가요? 사실 한국에서만 비싼 게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인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너무 비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실제 미국에서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대로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인제 인도에서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있으셨습니다. 인도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 마운자로가 우리나라에서 인제 4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형성이 돼 있다면 인도에서는 한 2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대로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제 인도의 나라 특성상 굉장히 인구수도 많고 또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사에서 일단 공급가 자체를 쪼끔 저가로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가를 국가에서 인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쪼끔 더 유동폭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4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형성이 돼 있고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 후반에서 40만 원대 정도가 인제 보편적으로 형성돼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병원들에 마다 가격이 쪼끔 다르고 어떤 병원은 비싸고 어떤 병원은 좀 싸고 어떤 약국은 비싸고 어떤 약국은 좀 싸고 할까요? 에 대해서 인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제 높은 원가와 유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는 인제 노보 노디스크에서 유통까지 담당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인제 약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제조사 측에서 공급까지 인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대형 도매상 믿을 수 있는 도매상을 인제 한 15 개에서 20개 정도를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매상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구매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도매상들마다 가격이 인제 일관되게 되는 거는 아니고 도매상들마다 받는 인제 약가에 대해서 좀 다르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상에 따라서도 쪼끔 약가가 좀 다르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불안정한 면이 살짝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도매상에서도 인제 수급이 쪼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운자로 수급액과 공급이 굉장히 유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유통비가 쪼끔 더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제조사, 도매상, 의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워낙 고가의 약재다 보니 인제 선결제를 대부분 받고 있으세요, 도매상에서. 그렇다 보니 인제 이자 부담도 있고 또 이게 콜드 체인을 통해서 엄격하게 냉장 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병원들에서도 사실은 저희 병원에는 냉장고가 정말 여러 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냉장 관리 비용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가가 쪼끔 원가에 비해서는 인제 제조사의 공급가에 비해서는 쪼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제 제가 지난번 인제 방송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병원들에서 인제 비급여 상담의 가치에 대해서 비급여 상담비를 받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2007 년부터는 만성질환 상담비 관리 사업을 통해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는 인제 상담비를 쪼끔 책정을 해 주시는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만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미용적인 거에 대한 라는 약간 선입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급여 상담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약값에다 인제 약가와 유통비 그리고 상담료가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방비라든지 아니면은 마흔자루 약값이 쪼끔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인제 진료 시간의 기회비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마흔자루를 한번 처방하는데 저희 병원은 초진에 인제 15 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진료 시간의 기회비용이 또 요런 인제 비만 치료제 값에 녹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런 마흔자루 진료 그 약값이 인제 변동폭이 있고, 또 비만 치료제가 한국에서 좀 비싸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비급여 비만 치료 비용을 보면 약재 원가 그리고 유통비, 재고 관리비, 의사 상담비 요렇게 다 합쳐져서 비급여 비만 치료 비용이 되는데요. 인제 최저가 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 상담과 모니터링비를 영역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 짧아지고 상담의 질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직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해외 직구를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냉장 유통이 없는 단백질은 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매우 민감한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직구는 콜드체인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 인제 유통을 해 주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막 온도계랑 막 그 아이스박스 이런 거를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들어오시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보관하는 냉장고는 정말 문을 여는 것도 너무 조심을 할 정도로 온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법적으로 딱 어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약을 투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요즘에 인제 해외에서 마흔자루 복제 인제 복제약, 그러니까 먹는 마흔자루 같은 게 인제 많이 또 팔리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정품이 아니고 아닌 약이기 때문에, 인제 이름만 따라한 그런 약이기 때문에 요런 약들을 해외에서 사서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금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 시 주의 사항의 마흔자루 기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갑상선 수질암의 개인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환자, 그리고 다발성 내분비 종양증이 있는 환자, 그리고 제1형 당뇨병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투여해야 할 환자에는 췌장염 병력이 있는 환자, 그리고 중증 위장관 질환이 있는 환자, 당뇨성 망막병증 병력이 있는 환자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췌장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사실 췌장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것과는 쪼끔 다르게 췌장염이 아주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100 노출년 1 노출년당 이제 0.23 명,
대조군 대비해서 대조군이 0.1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췌장염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에서는 사실 실험된 적이 없고요. 하지만 반드시 발생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등통증이나 구토가 있으신 분들, 또 지속적으로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저 또한 인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췌장 수치를 확인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췌장 수치가 췌장 지송 시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인제 가끔 환자분들 중에서는 어 아 "아버지가 췌장염에 걸리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체액량 고갈과 급성 신장 손상입니다. 실제 이거는 쪼끔 있는 부작용입니다. 오심은 대략 40% 정도에서 발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심이 이제 첫 주차에서는 굉장히 심하신데 둘째 주, 셋째 차, 넷째 차로 가실수록 쪼끔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십니다. 구토도 주차가 인제 뒤로 갈수록 쪼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경험상 마흔자로나 위고비를 맞고 있으신 분들이 장염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증상이 되게 세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구토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요 장염 증상이 쪼끔 오래 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위고비랑 마흔자로가 맞으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구토와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급성 신장 손상 AKI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액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인제 물을 많이 전해질 공급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뭐 이런 탈수 증상이 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이 인제 주의해야 될 점이 인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실제 마흔자로랑 위고비를 많이 시작을 하십니다. 이 스타트를 하시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당뇨가 많이 갑자기 혈당이 내려가게 되면은 당뇨성 망막병증이 일시적으로 악화할 수 있는 확률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당뇨성 망막병증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인제 당뇨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것은 좋지만 당뇨 환자분들이 인제 약을 먹고 있으신 분들이 마흔자로를 시작을 하실 때는 반드시 안과에 가서 한번 검사를 이 김에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뇨성 망막병증이 시작되지는 않으셨는지 이런 거를 쪼끔 먼저 확인해 보라고 꼭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인제 생식 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제 "임신을 준비 중인데 이 마흔자로를 해도 되나요?"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 저는 2달 정도 텀을 전에는 임신 준비를 하기 2달 전에는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는 생식 독성을 나타낸 적이 있지만 사실 아직은 인체 실험에서는 아직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흔자로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체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2달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전에는 이거를 끊으시고 또 임신 가임기 여성분들에게는 반드시 피임을 하시라고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유를 통해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유 수유 중에서도 저는 하지 말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고비가 최근에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허가가 났죠. 그런데 마흔자로는 아직은 청소년들에게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분들은 인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인제 치료 목적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고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마흔자로와 위고비의 그 신 생 신 인 인체 실험에서 대부분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포함이 안 되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 대한 투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너무 고령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쪼끔 조심스럽게 사용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어떤 부작용이 흔한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첫 번째 과민 반응입니다. 과민 반응은 간혹 나타나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 10 에서 20% 정도 환자분들께 인제 주사 맞은 부위에서 약간 두드러기성 발진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인제 항히스타민 인제 오랄로 투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제 주사제로 투약을 하면은 사실은 금방 좋아지시기는 하세요. 막 전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정도로 심한 과민 반응이 나타나진 않지만 국소적으로 주사 부위에 있어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한 10 에서 20% 정도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도 두드러기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항히스타민을 복용하고 시는 것도 예방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혈당증입니다. 저혈당증은 일반 환자들에게서는 크게 나타나지는 잘 않는 것 같고요. 다만 당뇨 환자분들에서는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인슐린 투약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인제 금기로 아까 나와 있었죠. 그리고 당뇨약 중에서는 설포닐유레알 성분을 인제 투약을 하신 분들에서는 실제로 저혈당증이 간혹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운자로가 혈당을 강화하는 효과가 많이 크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뜨려요? 당화혈색소를?"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략 당화혈색소가 1 에서 2 정도는 쉽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설포닐유레아를 투약하고 계신 분들은 대략 당화혈색소가 인제 설포닐유레아를 같이 투약하고 인제 설포닐유레아까지 인제 투약을 하고 계시던 당화혈색소 당뇨 환자분들이 마흔자로를 시작하시고 당화혈색소가 5 점대 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제 "저혈당이 약간 어지러웠어요."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처방하시는 분들은 마운자로를 맞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에서 혹시 설포유레아를 투약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관계 이상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오심은 대략 첫 주차에서는 50% 정도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특히 마운자로 1 단계에서 1 단계에서는 오심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략 30% 정도. 하지만 인제 2 단계에서 3 단계 정도에서는 오심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이상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제 구토와 설사까지 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30% 정도. 하지만 주차가 진행이 될수록 좀 적응을 하셔 가지고 인제 고런 부작용은 인제 많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제 1 주차 때 오심과 구토, 설사 부작용이 쪼끔 있다고 해서 바로 약을 중단하시기보다는 인제 전문의 처방을 인제 상담을 통해서 약으로 충분히 약과 수액으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약을 중단하시기보다는 쪼끔 더 지켜보시면서 좀 약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레 말씀을 드립니다. 심박수 증가는 인제 맥박이 3 에서 5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약간 혈당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근데 실제로 맥박이 많이 증가를 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탈모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에서 한 10% 정도 분들에서 특히 인제 마운자로로 살을 많이 빼신 분들에서 쪼끔 발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1%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성분들에서도 인제 많이 발생을 하진 않지만 인제 체중을 120 킬로에서 80 킬로까지 감량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서는 이제 대사작용이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인제 탈모도 왕왕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지만 인제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에 비해서는 인제 갑상선 C세포 종양의 실체라고 제가 인제 말씀을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이 갑상선라는 단어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에
약을 먹고 있어 신지록신을 먹고 있는데 그러면 투약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이 갑상선 C 세포 종양, 갑상선 수질암인데요. 요 쥐 레트 실험 결과에서 약간 이 종양 발생이 보고가 위험성이 좀 올라가는 보고가 되었다고 하지만 인체 실험상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지라는 것과는 쪼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고거는 금기 사항이 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공포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거에 비해서 팩트로 봤을 때는 요런 부작용들이 전문의 진료를 이제 촘촘하게 받고 상담을 통해서 쪼끔 통제 안정성 범위 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과 그런 파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우리 건강에 주는 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비만은 외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만성 대사 질환입니다. 죽상경화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은 인제 대한비만학회에서 비만병이라고 명칭을 바꿀 정도로 우리 몸에 많은 대사 질환들에 대해서 좀 많이 위험성을 높이는 이 질환이 비만이고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살을 빼세요."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위고비랑 마운자로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체규증을 감량할 시에 혈압약과 당뇨약의 중단 가능성이 70%라고 합니다. 중단 가능성이 아니고 약을 감량할 수 있는 가능성이 70%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 통증에 80%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자존감과 회복과 사회성 활동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방치의 리스크는 약의 부작용보다 훨씬 거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인제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통해서 체중이 10% 감량하신 분들은 인제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고지혈증 약을 상당히 감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제 고혈압 약을 텔미살탄 40에 암로디핀 5 복합제를 드시던 분들이 10kg 정도 감량을 하신 후에는 인제 암로디핀 5만 복용을 하게 인제 감량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고지혈증도 예를 들어 스타틴과 에제티밋 복합제를 드시던 분들이 이제 스타틴 용량을 줄이고 에제티밋은 빼고 요렇게 단일제로 줄이시는 분들의 확률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이렇게 비만은 만성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비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 보고 맞으라는 거예요 실제?"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분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계신 비만 환자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인제 건강상의 이유로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인제 주의를 하셔야 될 분들, 지양돼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런 분들은 정상 체중 이하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요즘 인제 20대 분들이 체중을 이미 50kg, 40kg대 이신데 이제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마운자로를 처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저용량도 아니고 막 고용량 처방을 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지방보다 근육 감속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절대 지양되어야 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당뇨약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꼭 불필요합니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해 드립니다. 물론 절대 금기에 아까 말씀을 드린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중증 위장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췌장염의 뭐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인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100% 인제 혈액 검사와 정밀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과 췌장의 반응을 수시로 살피지 않는 비만 치료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포레온 365 의원에서는 인제 매주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랑 한 5분 남짓한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주사를 놔 드리고 "혹시 어떤 부작용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감량이 되셨어요? 매주 인바디를 통해서 골격근량은 어느 정도 빠지셨어요? 체지방량은 어느 정도 빠지셨어요? 이번 주에는 술자리는 어느 정도 가지셨어요? 술에 대한 욕구는 많이 감량하셨나요? 운동은 어느 정도 하셨을까요? 먹는 패턴은 어떻게 변하셨어요?" 라고 여쭤봐요. 또 인제 요런 건강 다이어리를 써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건강 다이어리에 보면은 이제 식사 일기, 운동 일기, 수면, 마음 요 4 가지가 비만에 영향을 끼치는 사요소입니다. 그래서 요 4 가지에 대해서 다 적어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요렇게 적어 오시는 분들은 실제 요요 현상도 나중에 중단을 했을 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이어리를 꼭 적어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한 50% 정도의 환자분들이 요 다이어리를 적어 오시고 매주 와서 주사를 맞으세요. 그렇다 보면은 환자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부작용 관리도 잘 되게 됩니다. 자, 이 마흔자로에서 위고비 마흔자로 비만 치료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이 보조바퀴를 빼고 뗐을 때 스스로 달리는 법입니다. 요요 현상은 비만 치료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떤 비만 치료도 이제 50% 정도의 분들에서는 어 요요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비만 치료를 끝냈을 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비만 치료제를 인제 그만했을 때 요요 현상이 오지 않고 일상에서 체중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인제 1차 의료 저 같은 이제 의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 없는 치료는 실패다." 이게 저희 병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제가 해 드리는데요. "테이퍼링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인제 마흔자로 용량을 뭐 7.5 에서 뚝 끊는다, 5.0 에서 뚝 끊는다 이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용량을 낮춰서 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물론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주차를 쪼끔 맞는 간격을 좀 늘리는 것도 테이퍼링의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 주일에 한 번씩 맞던 거를 10 일에 따라 한 번씩 맞던가 아니면 2 주에 한 번 맞던가 요 맞고 요렇게 간격을 점차 늘려가고 하다 보면은 요요 현상이 확실히 적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예 고런 방법을 통해서 좀 테이퍼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고비랑 마운자로를 맞으면은 근육량이 많이 빠진다던게요 라는 게 인제 많이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인제 실제 근육량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마운자로를 시작하고 첫 주에 인바디를 하시다 보면은 "왜 이렇게 근육량이 많이 빠져요?"라고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인바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첫 주차에는 수분량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인바디가 수분량이 빠지게 되면은 그거를 근육량으로 측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 음식의 섭취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분량이 많이 감소가 된 거 몸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건데 그게 인제 "근육량이 왜 이렇게 첫 주장에 많이 빠졌어요?"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물론 인제 근육량이 실제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런 경우에는 인제 저는 막
무분별하게 빨리 마운자로를 고용량으로 해서 체지방량, 근육량을 무분별하게 빼기보다는 단백질 섭취량을 많이 증가를 하면서 뭐 닭가슴살 샐러드나 제가 많이 권유드리는 프로틴 쉐이크 요런 거를 많이 용량을 늘려 가시면서 근력 운동을 많이 덧붙여 가시면서 서서히 체지방량을 감량하시는 게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고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외국에서 오젬픽 페이스라는 단어가 되게 어 유명한 단어라고 해요. 인제 위고비랑 마운자로로 급격한 체지방 소실로 인해 안면주 지방층이 빠지면서 인제 약간 얼굴이 처져 보이는 듯한 느낌의 얼굴을 이제 오젬픽 페이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K-뷰티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리프팅 기술이라든지 많은 주사 시술이라든지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제 비만 치료를 받으셔서 막 20 킬로 30 킬로를 빼고 오시면 굉장히 외모에도 관심이 많으지세요. 그러면서 인제 피부과도 다니기 시작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얼굴도 관리도 많이 시작하시고 이런 자신감이 붙으시기 때문에 이런 K-뷰티와 함께라면은 요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만 컷 근육은 사수하라." 의학적 가이드가 필수적이고요. 인바디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상담을 통한 영양 처방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제 다니시는 병원에서 이런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의사분들도 적극적으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 꼭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차 이런 고가의 비만 치료제들이 샤넬 주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약간 액세서리처럼 어 요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그런데 사실 요 마운자로랑 위고비 같은 것은 비만 약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21 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질병을 고치는 칼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칼은 장난감처럼 다루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듯이 이런 것을 장난감처럼 다루게 되면 이것은 의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무분별한 처방 자체가 실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인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치료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제 주사제 치료가 인제 나와 있는 형국인데 이제 먹는 위고비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하지만 이 먹는 위고비에 대해서 인제 "효과가 어떻나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제 위고비 먹는 치료제는 인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매일 복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먹고 나서도 30분 동안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 어려움이 쪼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와 관리 차원에서 쉽지는 않다. 어쩌면은 일 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가 쪼끔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제 요런 경구용 알약이 우리나라에서 인제 보급화가 된다 그러면은 오남용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도달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이거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법적인 준비 또 인제 의사들의 준비 요런 거 인제 환자분들의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제재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작용제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FDA 승인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트리플 작용제는 GLP-1 아고니스트, 리셉터 아고니스트, GIP-1 리셉터 아고니스트 플러스 글루카곤 리셉터 아고니스트 이
세 가지 리셉터에 트리플로 작용을 하는 작용제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임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에서도 이거에 인제 뛰어들어서 어쩌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제 오리지널 제품으로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제품이 인제 나오게 되면은 이전에 마운자로가 나오고 나서 위고비 약값이 쪼끔 내렸듯이 또 남은 인제 위고비나 마운자로 약값이 쪼끔 더 접근 가능성이 쉽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제 좀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품어 봅니다.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약값에는 약 안전을 지키는 상담 시간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유통비라든지 또 냉장 보관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약가를 형성하고 있다. 또 안전하게 이 처방을 받으려면 깊은 상담도 필요하고 또 혈액 검사 등도 필요하고, 또 이거는 인제 단순한 비만 치료제가 아니고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치료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요요 같은 게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만 치료는 인제 제가 많은 비만 치료를 하고 있지만 요행이 없습니다. 꾸준하고 친근하고 성실한 의사와의 환자와의 이런 관리와 진료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는 숫자를 줄이는 게임이 아니라 인생을 건강한 궤도로 돌려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발표를 마치고 인제 질의응답을 20분 정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발표가 길어지게 되니까 아쉽게도 질문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많은 답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제 한 가지 질문만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지인 중에는 마흔자로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인제 이 지인분에 대해서 제가 인제 만약 진료를 했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신 분이 계셨다면은 보통은 이제 마흔자로를 단기간에 한 달을 하고 효과가 없어서 끊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쪼끔 더 촘촘하게 살펴보면서 요 마흔자로를 한 2달, 3달 지속하시면 또 체중은 분명히 감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제 안타깝게도 일단은 다음 방송이 있어서 쪼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은 얘기를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청해 주신 분들은 비만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비만은 정말 만성 질환 비만 치료는 정말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좋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꼭 비만 치료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